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메라타와 함께하는 벨칸토의 밤, 그 두 번째 날로 벨칸토 오페라에 데뷔할 수 있는 로시니 편입니다. 오늘 감상하실 로시니 오페라의 제목은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저는 해설을 맡은 노진우입니다. 세비야의 이발사는 피에르 보마르쉐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가 쓴 희곡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마르쉐는 1773년 세비야의 이발사를 쓰고 1775년 초연을 하였습니다. 1778년엔 피가로의 결혼을 썼으나 당국의 검열 때문에 1784년에야 초연을 하였습니다. 그 후 1793년에는 죄 지은 어머니라는 작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세 작품은 모두 피가로를 주인공으로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피가로 3부작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감상할 세비야의 이발사는 이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럼 오페라를 감상하기 전에 이 3부작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스페인의 세비야에는 로지나라는 처녀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복한 가정의 딸이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며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인 의사 바르톨로 박사가 로지나의 후견인이 되었고 그녀는 바르톨로 박사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르톨로 박사는 의사이긴 하지만 가난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산이 많은 로지나와 결혼해서 그녀의 재산을 차지하려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홀딱 반한 청년이 있는데 바로 알마비바 백작입니다. 로지나도 그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르톨로 박사가 이들의 사이를 방해합니다. 그때 피가로가 나타나 이들의 사랑을 이루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로지나의 음악 선생인 돈 바질리오가 바르톨로 편에 서서 방해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을 이룹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파이지엘로와 로시니가 오페라로 만듭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로지나와 알마비바 백작은 그들의 성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피가로는 그 성의 집사로 취직했습니다. 바르톨로 박사는 백작의 주치의로 돈 바질리오는 음악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가로는 하녀 수잔나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를 짝사랑하던 나이 많은 하녀장 마르첼리나가 방해를 합니다. 거기다 백작은 수잔나를 마음에 두고 계속 치근덕거립니다. 또 이 집안에 귀족 견습생으로 들어온 케루비누는 백작 부인인 로지나에게 반해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런 복잡하고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피가로와 수잔나가 난관을 뚫고 결국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가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이 작품은 모차르트가 오페라로 작곡했는데 지금도 가장 자주 연주되는 오페라 작품 중 하나입니다. 피가로의 결혼 이후 백작 부인은 결국 케루비노와 바람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케루비노와 이별합니다. 케루비노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합니다. 두 사람 사이엔 레옹이란 아들이 태어나고 레옹은 백작의 아들로 자랍니다. 백작도 바람을 피워 프로레스틴이란 딸을 낳아 성으로 데리고 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성년이 된 레옹과 프로레스틴은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품습니다. 그러나 이복 형제인 사이죠. 이 틈에 베기아르스라는 청년이 백작의 재산을 노리고 프로레스틴에게 접근합니다. 수잔나와 피가로는 다시 한번 꾀를 내어 베기아르스의 음모를 막아냅니다. 그 와중에 레옹의 혈통이 밝혀지면서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던 레옹과 프로레스틴은 맺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3부작의 마지막 이야기인 죄 지은 어머니 또 다른 협작군입니다. 이 작품은 1964년 다리우스 미우에 의해 오페라로 씌워졌습니다. 이렇게 세비야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죄 지은 어머니 세 작품을 피가로 3부작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 작품은 모두 오페라로 작곡되었죠. 오늘 여러분이 감상하실 작품은 1816년 로시니가 작곡한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자,
그럼 오페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페라는 먼저 서곡으로 시작됩니다. 로시니뿐만 아니라 모든 오페라 서곡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 중의 하나로 꼽히는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은 경쾌한 멜로디에 전형적인 로시니 크레센도 기법으로 연주되는 명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은 원래는 팔미라의 아우레리아노와 영국 여왕 엘리자베타라는 두 작품에서 이미 썼던 곡입니다. 오페라의 본곡을 완성한 후 개막 공연 시안에 쫓기던 로시니가 재활용한 것이죠. 그 시절에는 표절의 개념이 없었고 한 오페라가 오랫동안 반복 공연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으므로 이런 일은 흔했다고 합니다. 잠시 음악을 들어볼까요? 어떠셨나요? 서곡의 앞부분과 중간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부분적으로 들려드렸는데 로시니 크레센도를 느껴보셨나요? 서곡이 끝난 후 막이 오르면 로지나가 사는 의사 바르톨로 박사의 집 앞입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시간인데 가난한 대학생 린도로로 변장한 백작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그러나 로지나의 창문은 열리지 않는데 실망하고 있는 백작 앞에 갑자기 피가로가 길을 비켜라. 나는 이 도시의 만능 해결사라는 유명한 아리아를 부르며 등장합니다. 그때 로지나가 창밖에 등장하여 린도로에게 보내는 쪽지를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바르톨로 박사가 나타나 외간 남자와 만날 수작을 부리는 것 아니냐고 따집니다. 로지나는 노래 가사를 적은 종이를 떨어뜨렸을 뿐이라고 하자 박사는 그 종이를 주우러 내려가지만 쪽지는 이미 린도로가 주워가 버리고
박사는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바르톨로는 너는 나와 결혼해야 한다고 다그치고는 외출을 합니다. 린도로는 다시 한번 세레나데를 부르지만 로지나는 누군가에 의해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린도로가 낙담을 하고 있자 피가로는 자기가 저 집을 잘 아니까 보수만 두둑히 주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피가로는 백작에게 먼저 술 취한 군인으로 변장해서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로지나를 만나보라고 합니다. 로지나는 매일 집 앞에서 세레나데를 부르는 린도로에게 이미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런 그녀가 린도로를 생각하면서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 우나 보체 포코파를 부릅니다. 이 곡은 방금 전에 한 목소리가 내 가슴 속에 울렸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자신은 린도로를 사랑하며 꼭 그와의 사랑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당찬 결심을 노래하는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이후 박사는 다시 로지나를 다그치고 로지나는 화를 내며 자기 방으로 가버립니다. 이때 로지나의 음악 선생인 돈 바질리오가 찾아옵니다. 박사가 백작이 로지나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걱정이라고 하자 돈 바질리오는 자신이 나쁜 소문을 퍼뜨려 백작의 접근을 차단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부르는 아리아가 중상모략은 바람과도 같지요인데 베이스 아리아 중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후반부로 가면서 템포도 빨라지고 크기도 세지는 로시니 크레센도를 독창으로 구현하고 있기에 어렵지만 잘 부르면 정말 멋진 아리아입니다. 피가로가 로지나를 찾아와서 린도로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쪽지를 달라 하고 로지나는 피가로에게 건넵니다. 피가로가 돌아간 후 바르톨로는 자신의 종이가 없어졌다며 로지나가 사랑의 편지를 쓴 것을 의심하며 추궁하지만 로지나는 딱 잡아댑니다. 이때 군인으로 변장한 백작이 등장합니다. 그는 군인이 민가에 숙박할 수 있는 허가장인 수경장을 보여주며 이 집에서 머물겠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박사는 수경 면제증을 보여주며 저지하려 하지만 술에 취한 백작은 그것을 찢어버리며 막무가내로 머물겠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백작은 로지나에게 연설을 전달합니다. 돈 바질리오와 피가로 그리고 하녀 베르타도 합류하며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군인이 등장해서 상황을 정리하는데 지휘관이 백작을 체포하려고 하자 백작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무대는 한바탕 난장판이 벌어지고 로시니 크레센도로 이 상황이 표현되는 가운데 1막이 끝납니다. 로지나의 집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린도로는 이번에는 음악 선생으로 변장해 바르톨로 집을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을 이 집의 음악 선생인 돈 바질리오의 제자 돈 알론소라고 소개하면서 스승인 돈 바질리오가 몸이 아파 자신이 대신 왔다고 하며 로지나와의 만남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바르톨로가 자신을 잘 믿지 않자 그는 로지나가 백작과 사귀려고 편지를 썼는데 우연히 그걸 가로챘다고 하면서 자신이 피가로를 통해 받은 로지나의 편지를 전해주며 믿음을 삽니다. 덕분에 백작은 로지나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는 척하며 만남을 가지고 피가로도 나타나 두 사람을 도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프지 않고 멀쩡한 돈 바질리오가 나타나면서 또 한 번 집안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소동은 백작이 바질리오에게 돈을 주면서 정리되고 피가로의 도움으로 두 사람의 연애는 성공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은 바르톨로가 린도로의 변장을 알아차리게 되어 그는 또다시 쫓겨나 버립니다. 이막 2장이 시작되면 하녀 베르타가 등장해서 아리아를 한 곡 부릅니다. 하녀의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인데 이 시대엔 등장하는 모든 배역들에게 최소한 아리아 한 곡씩은 부르게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기감을 느낀 바르톨로는 돈 바질리오에게 오늘 밤 내로 그녀와 결혼할 테니 증인을 서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가로 변장한 백작에게서 받은 편지를 로지나에게 보여주며 린도로가 사실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편지를 백작에게 갖다 주고 백작과 너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 편지를 본 로지나는 배신감에 떨며 오늘 바로 바르톨로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정에 린도로가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것도 이야기해 줍니다. 바르톨로는 린도로가 자정에 집에 들어오면 그를 체포하겠다며 경찰을 부르러 나갑니다. 이후에는 장면 전환 음악으로 폭풍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 전환 음악은 이 시절 오페라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윽고 자정이 되자 린도로는 로지나를 찾아오는데 로지나는 배신자라며 그를 몰아붙입니다. 린도로는 어리둥절해하지만 곧 자초지종을 파악하고는 자신이 바로 린도로이자 백작이라고 정체를 밝힙니다. 깜짝 놀란 로지나는 감격하고 두 사람은 사랑을 확인합니다. 곧이어 바르톨로가 군인을 데리고 들이닥쳐 이 불안당을 체포하라고 합니다. 지휘관도 그를 체포하려 하지만 백작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로지나와 결혼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는 가운데 백작은 고난도 아리아 그만두시오 더 이상의 저항을 부릅니다. 이 곡은 테너가 부르기 워낙 어려워서 생략하고 공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 오늘 노래하는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가 완벽하게 성공시킨 후 요즘은 많은 가수들이 부르는 추세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아리아인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의 노래가 정말 대단하죠? 백작이 로지나와 결혼하겠다는 말에 바르톨로는 펄쩍 뛰지만 백작이 로지나의 지참금을 모두 바르톨로에게 주겠다고 하자 즉시 태도를 바꿔 두 사람의 사랑을 허락합니다. 모두가 축하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오페라는 막을 내립니다. 세비야의 이발사는 어떤 오페라일까요? 이 오페라의 대본은 체사레 스테르비니가 썼습니다. 로시니가 1816년에 작곡했고요. 원작은 말씀드린 대로 피에르 보마르시가 1773년에 쓴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그런데 세비야의 이발사는 1816년 로시니가 쓴 작품이지만 사실은 1782년 파이지엘로가 같은 작품을 오페라로 썼으며 그 작품도 매우 인기가 있어서 로시니가 같은 이름의 작품을 공개하자 초연하는 날에는 파이지엘로의 팬들의 방해 공작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초연은 1816년 2월 20일 로마의 아르젠티나 극장에서 했다고 합니다. 등장인물을 보면 여주인공은 로지나인데 바르톨로 박사의 피후견인입니다. 리리 콜로라투라 또는 메조소프라노가 맞습니다. 바르톨로 박사는 로지나의 후견인입니다. 전형적인 희극 베이스인 바소 부포 역할입니다. 알마비바 백작은 로지나를 사랑하는 귀족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찾기 위해 가난한 대학생 린도로로 신분을 속이고 로지나에게 구애합니다. 피가로는 세비야에서 일하는 이발사입니다. 재치와 임기응변이 뛰어나서 백작을 여러모로 도와줍니다. 돈 바질리오는 로지나의 음악교사로 나오는 베이스입니다. 참고로 스페인에서 돈이란 호칭은 예전에는 귀족을 의미했으나 18세기가 되면 일반인에게 붙이는 존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페라에서 돈 바질리오는 귀족은 아닙니다. 피오렐로는 극 초반에 잠깐 등장하는 알마비바 백작의 하인입니다. 베르타는 바르톨로 박사의 하녀로서 소프라노입니다. 암브로조는 바르톨로의 하인인데 노래는 하지 않습니다. 세비야의 이발사는 어떻게 볼까요? 먼저 로시니 음악의 특징인 로시니 크레센도를 눈여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로시니 크레센도는 로시니 음악의 특징 중 하나로서 처음에는 여리게 시작한 음악이 시간이 갈수록 소리가 커지고 다른 성부나 악기가 가세하여 점점 세게 연주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템포도 아첼레란도가 되어 약간씩 빨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주 세고 빠르게 끝을 맺는데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너무 미미하게 진행되면 밋밋하여 재미가 없고 너무 표신하게 진행되면 촌스럽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 연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연주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세요. 벨칸토 오페라의 특징 중 하나가 음악은 아름답지만 스토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페라는 보마르세의 뛰어난 원작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스토리가 매우 치밀하고 탄탄합니다. 복잡하고 교묘한 스토리라인을 잘 따라가 보시면 더욱 재미있을 겁니다. 파파노는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 지휘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하는 가수들 또한 하나같이 세계 정상급의 성악가들입니다. 파파노가 들려주는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수준 높은 연주와 세계적 성악가들이 합세하는 소리의 향연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페라 부파는 노래만큼이나 코믹한 연기가 중요한 장르입니다. 세계 정상급 부파 배우들의 코믹 연기를 즐겨보십시오. 오페라의 무대가 되는 도시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이 도시의 알파벳은 이렇습니다.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세빌라가 됩니다. 우리가 세빌리아라고 부르는 건 이렇게 영어식으로 발음해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L을 2번 쓰게 되면 자체로서는 아무 발음이 없고 다음에 오는 모음을 복모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스페인식 발음은 세비야가 됩니다. 반면에 오페라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태리식 표기인데 이태리식으로 읽으면 시빌리아이고 실제 오페라 속에서 가수들도 그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페라의 제목을 이야기할 때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해당 나라의 발음을 존중하여 세비야의 이발사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예전에는 세빌리아의 이발사라고 했다가 요즘은 세비야의 이발사라고 부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의 연주는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2009년 작품입니다. 지휘는 안토니오 파파노입니다.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22년간 수석 지휘자로 일하며 명성을 쌓았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지휘자 중 한 사람입니다. 연출은 1982년 함께 작업한 이후 계속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 듀오 연출가인 모셰 레이저와 파트리스 코리에가 맡았습니다.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미장센을 특징으로 하는 이들은 현대 관객에게 친숙함을 주는 현대적 제스처와 연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알마비바 백장 역에는 페루 출신의 레제로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가 맡았습니다.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는 2000년대 초반 9번의 하이시가 나오는 로시니의 마지막 아리아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혜성처럼 나타난 벨칸토 오페라 테너입니다. 뛰어난 고음과 유려한 기교로 유명하며 특히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 등의 벨칸토 레퍼토리에 탁월한 해석력을 보여줍니다. 로지나 역을 맡은 조이스 디도나토는 미국 출신으로 풍부한 표현력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사랑받는 오페라 가수입니다. 고전에서 현대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하며 특히 핸델, 모차르트, 로시니 작품에서 탁월한 기량을 보여줍니다. 피가로 역을 맡은 피에트로 스파뇰리는 이탈리아 출신의 바리톤으로 특히 모차르트와 로시니의 오페라에서 뛰어난 연기력과 유머 감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르톨로 역의 알레산드로 코르벨리는 이탈리아 출신의 바소 부포로 로시니, 도니제티, 모차르트 등의 코믹 오페라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돈 바질리오를 맡은 페루초 프를라네토는 이탈리아 출신의 베이스 가수로 깊고 권위 있는 음색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유명합니다. 피오렐로 역을 맡은 임창아는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영아티스트 프로그램에 한국인 최초로 선발되어 이 무대에 섰습니다. 섬세하고 감성적인 음색과 함께 다양한 언어의 레퍼토리를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뛰어난 기량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감상을 시작해 볼까요?